네, 이제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이 시즌 프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 탱킹을 굉장히 강력하게 바라고 있고요. 이번 시즌이 그 적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쿼터백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 브레이디가 없는 첫 시즌입니다. 이 고트의 공백을 메워야 되는 선수가 바로 캠 뉴튼 선수인데요. 벨리치 감독이 캠 뉴튼이 합류하자마자 굉장히 이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실하게 훈련하는 선수는 처음 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극찬을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일단 2015년에 MVP를 수상했던 그 캠 뉴튼은 없습니다. 이런 캠 뉴튼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팀의 니즈와는 상당히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시버가 없기 때문에 언더니스 패스를 던져야만 하는 그런 이제 이 어깨가 좋지 않은 캠 뉴튼과 이 긴 패스를 잡아낼 수 없는 와이드 리시버진 간의 어떤 그런 호흡이 굉장히 좀 잘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캠 뉴튼 하면은 이제 뭐 상대가 알고도 막지 못하는 이제 파워 러싱을 주무기로 하는 이제 쿼터백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뉴튼도 어느덧 나이를 좀 먹었고 이제 좀 많은 히트를 또 당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러싱을 좀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애초에도 뭐 장거리 패스가 장점인 선수는 아니었지만 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또 어깨 쪽에 부상이 있었고 하면서 지금은 뭐 좀 짧은 패스 위주로 이제 게임을 풀어나가야 하는 이제 그런 뉴튼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캠 뉴튼 선수가 합류하기 전에 이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선수가 이제 제러 스티덤 선수입니다. 뭐 일단은 이름값으로 보나 이제 뭐로 보나 뉴튼이 1주차에 먼저 선발로 나설 것 같기는 해요. 예. 이제 몸 상태만 안전하다면. 그런데 이제 뭐 뉴튼이 또 빠지거나 뭐 부진하거나 하면 이제 뭐 스티덤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두 선수가 이제 5번 대학의 선후배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주전 경쟁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저도 좀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뭐 스티덤은 이제 뭐 자신의 대학 선배이자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캠 뉴튼에게 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캠프에서는 캠 뉴튼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 뉴튼 선수가 선발로 나설 것은 뭐 거의 뭐 예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킬 플레이어진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번 이제 예전에 얘기를 했듯이 이 와이드 리시버진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줄리언 에들먼 선수를 제외하고 나면 모하메드 사누, 은킬 헤리, 그리고 이제 FA로 영입했던 다미르 바이어드 선수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이제 한 명의 선수를 더 영입하긴 했었습니다. 마키스 리 선수를 데리고 왔었는데 이 선수가 코로나 옵트아웃으로 이제 빠지게 됐고요. 거기다가 이제 필립 돌셋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이제 와이드 리시버 진영은 사실상 약화가 됐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해보다 이 못한 성적을 기록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지난해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일까? 그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줄리언 에들먼이 이제 고군분투를 해주는 이제 패치의 리시버진인데 어느덧 에들먼도 만 34세의 베테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뭐 커리어가 꺾일 나이가 충분히 됐고, 모하메드 사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시즌에 2라운드 픽과 교환이 되면서 네. 이제 약간 구세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받았었는데, 역적이었죠. 네, 애틀랜타가 뭐 슈퍼볼 갔을 때 이제 그럴 때 함께했던 그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은키레리도 지금 데뷔 시즌에 7경기에 105 리시빙 야드. 이건 뭐 거의 럼블라킹을 위주로 하는 타이트엔드가 기록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예. 하는 정도의 기록이거든요. 사실 한 6라운드, 7라운드 선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성적이죠. 근데 은키레리도 이제 1라운드 출신의 리시버인데 물론 부상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데뷔도 늦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너무 좋지 않은 기록이었죠. 그래서 뭐 벌써부터 버스트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2년차 시즌에는 좀 반등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제 와이드 리시버진이 굉장히 좋지 않은 패트리어츠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러닝백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소니 미셸입니다. 누적 기록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 시즌 굉장히 못했습니다. 근데 이 지난 시즌에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니 미셸 선수가 끝나고 나면 스탯이 쌓여있는 경우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경기에서? 약팀을 만난 경기에서. 그러니까 스탯 세탁이 오졌다. 그리고 이제 저는 기록적인 부분을 하나 찾아온 예. 게 러싱 시도당 전진 야드가 2018 시즌에 4.5야드에서 2019 시즌 3.7야드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최종적인 누적 수치는 뭐 이제 비슷했을지 몰라도 어떤 순도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그거 역시도 세탁된 수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1주차 경기가 피츠버그와의 경기였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 15번을 뛰어서 14야드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당 1야드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딱 마이애미 돌핀스, 뉴욕 자이언츠, 워싱턴 레드스킨스, 그러니까 지난 시즌을 대표하는 이제 약팀들이었잖아요. 이 팀들을 상대로 스탯 세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일 경기로 100 러싱 야드를 넘은 경기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좀 캐리해준 경기가 없었다. 뭐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 스탯 세탁기였다. 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임스 화이트 선수는 그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보다는 나았지만 지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어떤 임팩트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공격의 비중 또한 굉장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소니 미셸이나 제임스 화이트의 생산성이 떨어진 것은 저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오펜시브 라인의 어떤 퍼포먼스가 떨어진 것과 또 결부가 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소니 미셸이 저는 뉴 노멀 시대에 좀 적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왔어요. 이게 약한 라인 뒤에서도 이제 뛰어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즌 1년의 일시적인 오펜시브 라인의 이제 약화가 아니라 예. 당분간 이제 패츠가 좀 리빌딩을 하는 과정에서 향후 몇 년간 계속 오펜시브 라인이 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을 이제 받아들이고 거기서 적응하는 법을 이제 깨우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조언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이 러닝백 역시도 좋지가 않았던 지난 시즌이었고요. 그리고 타이트엔드가 멜 라커스의 벤 왓슨이었습니다. 둘이 합쳐서 300야드를 기록했거든요. 사실상 이제 리시빙 옵션은 없었던 타이트엔드였는데 그마저도 멜 라커스는 이 올 시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옵트아웃을 선언을 했고 벤 왓슨은 이제 이 지난 시즌에 돌아왔던 게 이제 은퇴를 번복하고 돌아왔던 건데 다시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제 두 번째 은퇴를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명의 타이트엔드가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래프트에서 두 명의 타이트엔드를 백투백으로 뽑았는데 이 두 명의 타이트엔드 역시 좀 너무 빨리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 다 지금 3라운드에 뽑았거든요. 예. 데빈 아시아시, 달튼 킨 선수인데 뭐 아시아시는 좀 리시빙에 특화돼 있고 키는 뭐 럼블라킹에 특화가 돼 있다.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 이렇게 써져 있기는 한데 뭐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그렇게 상위권 타이트엔드였느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라는 평가가 예.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빌 벨리책 단장 겸 감독의 이제 눈을 뭐 믿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래 드래프트는 못 하시니까 뭐 그걸 굳이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어쨌든 타이트엔드가 루키로 이 두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이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풀백 쪽으로 한번 보면 지난 시즌 이 제임스 데블린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거든요.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이제 데니 비탈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도 코로나 바이러스 옵트아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풀백이라는 포지션은 어쨌든 러닝백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패치에 약해진 오펜시브 라인이라면 또 풀백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데 이 데니 비탈레 선수까지 옵트아웃을 선언했으니까 좀 이렇다 할 풀백 없이 또 시즌은 치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빌 벨리책 감독에게는 좀 큰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뭐 렉스 버크헤드나 뭐 이런 선수들이 이게 좀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긴 하겠지만 과연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는 이제 오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라인 역시도 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테드 카라스가 일단 떠났고요. 그러니까 테드 카라스가 백업으로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데이비드 앤드류스 선수가 그 지난 시즌 이 혈전이 발견이 되면서 시즌을 통째로 날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백업이었던 테드 카라스가 선발로 한 시즌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났는데 데이비드 앤드류스 선수가 일단은 건강하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일단 가드 조 튜니 선수를 잡긴 했습니다만 이 라이트 태클 마커스 캐넌 선수가 코로나 옵트아웃으로 또 경기에 나서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태클 쪽을 봤을 때 이 아이자 윈 선수, 이 선수가 이제 계속해서 부상을 입으면서 커리어 출장 경기가 8경기밖에 안 되는 선수거든요. 거기다가 또 부상 이슈가 있고, 이 선수가 일단 한 시즌을 건강하게 치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라이트 태클 자리에는 어쨌든 이제 마커스 캐넌을 대신해서 이 백업이는 커닝햄 선수가 이 주전으로 출장할 예정인데, 여러모로 이 뎁스가 얇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시즌 이 드래프트 7라운드에서 뽑았던 더스틴 우드하드라는 센터가 있는데, 이 선수가 드래프트 되자마자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은퇴 사유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예. 이런 정도의 지금 코멘트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한 은퇴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패트리어츠를 떠났고 예. 그 7라운드 드래프트 픽 한 장을 이제 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센터 데이비드 앤드류스의 혈전이 좀 재발하게 되는 순간 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센터진은 또 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라인 역시도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럼 수비는 어떠냐? 데빈 맥코티 선수를 잡았습니다. 데빈 맥코티 선수를 잡으면서 일단 이 세컨더리 주 전력을 지켜냈는데, 뭐 일단 프런트 세븐에서 너무 많은 선수들을 보냈습니다. 데니 쉘튼, 그리고 제이미 컬린스, 카일 벤노이, 랜들 로버츠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단테 하이타워 선수가 옵트아웃을 선언하면서 일단 올 시즌 뛰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패트릭 청 선수도 역시 옵트아웃을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뭐 라인베커진은 초토화됐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비의 어떤 그 무게감 자체가 확 떨어졌습니다. 이 라인베커진이 얼마나 지금 뎁스가 없냐면 6라운드에 뽑은 신인 캐시 마울리아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가 이제 선발 뎁스 차트에 들어있죠. 이 선수가 지금 ESPN의 뎁스 차트를 보면 주전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뭐 이 마울리아 선수에 대해서 뭐 제가 평가절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이 6라운드에 뽑은 신인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주전으로 바로 올라와 있다. 이 상황 자체가 좀 뭐 패트리어츠의 지금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세컨더리를 제외하고 나면 일단 지난 시즌에 봤던 선수들 대부분이 좀 사라져 있고, 지난 시즌의 강력한 수비의 모습을 올 시즌은 아마 좀 보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나마 세컨더리가 이제 가장 걱정거리가 없는 포지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드래프트 첫 번째 픽을 행사한 게 세이프티 카일 더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좀 픽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듀런 하몬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겠죠. 근데 그 선택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페이트리어츠가 갖고 있는 드래프트 픽으로 이 빈자리를 모두 다 메우기가 일단 쉽지 않았기 때문에 벨리책 감독 역시도 뭐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수 양면에서 너무 많은 전력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올해 포스트 시즌 가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브래디가 떠난 이제 첫 해인데 긴 암흑기의 시작인가? 아니면 리빌딩의 원년인가? 저는 그렇게 적어왔어요. 예. 그래서 2020 시즌 패트리어츠 행보가 좀 궁금하고,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원하는 트레버 로렌스를 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브래디가 없는 뉴잉글랜드라는 팀이 완전히 망가진다면 네. 벨리책 감독이 그동안 쌓아올린 어떤 공적, 명예 이런 것들도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벨리책 감독이 기를 쓰고 뭐 이런 최하위를 하는 이제 그런 일은 막을 것이기 때문에 탑 10 이내에 드래프트 픽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좀 저의 예상입니다. 근데 지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짧고 굵게 탱킹하기에 최적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총 8명의 선수가 이
옵트아웃을 선언했거든요. 근데 다른 팀들을 살펴보면 제 기억에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5명으로 이제 옵트아웃을 선언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숫자고 나머지 모든 팀들이 2명 아니면 3명이에요. 없는 팀들도 많죠. 예, 이렇게 많이 옵트아웃을 선언한 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핵심 전력이 이제 빠져나간 팀들도 없고요. 근데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핑계가 좋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제 아무리 빌 벨리책 감독이라도 주전 선수들이 이만큼이나 이탈을 했고 옵트아웃을 이만큼 선언을 했는데 이게 감독 하나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탱킹 해야 돼요. 어차피 이 전력으로 1승을 더하든 2승을 더하든 잘해봐야 뭐 8승 8패? 9승 7패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플레이오프 간당간당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뉴잉글랜드는 최근에 이제 우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뭐 플레이오프 진출 정도로는 좀 성에 차지 않는 팀인 건 사실입니다. 차라리 지금 최대어인 트레버 로렌스를 낚아서 1년 짧게 탱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긴 또 영광을 누릴 시기를 또 한번 그 각을 한번 재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수 네임밸류나 이제 스쿼드의 뎁스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최하위 후보로 지목했던 뭐 잭슨빌보다 그렇게 썩 낫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제가 잭슨빌보다 뉴잉글랜드를 그래도 위에 두는 것은 그래도 벨리책 감독의 이제 지도력입니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하지만 올 시즌의 전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뭐 몇 등을 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뉴잉글랜드 팬들이 좀 낯설 만한 그런 경기력 그리고 낯설 만한 뭐 승패 결과 이런 것들을 좀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네. 어찌됐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AFC 16개 팀에 대한 이 프리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절반은 마쳤어요. 뭐 AFC에도 이제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진 팀들이 많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NFC가 이번 오프 시즌에 더 재밌게 보는 팀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남은 팀들의 이야기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이제 NFC 이 팀들의 프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